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림이나 뭐 캘리그라피 이런 작은 공방, 뭐 저만의 아지트, 저의 작은 아지트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소셜 미션을 보시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뭔가 되게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에, 책임감에, 막중한 그런 부담감에. 그런데 아이 특수치료도 같이 다니시고 캘리그라피 강사도 하시고 인권, 인성교육 강사도 하시고 이 업사이클 관련 소셜벤처까지 창업을 하셨다는 거는 저는 그냥 이게 완전 슈퍼 언더 우먼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온 거예요. 마침? 네, 마침. 띵동. 저희 셋이 그렇게 쪽배를 타고 스타트업 세계에서 이제 한 해를 나서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야 이런 창업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처럼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가리도 하게 되고 사실 이 창업의 압박감이란 게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래도 진짜 작년 말이 정말 최고로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무실 입주, 그다음에 뭐 작업 공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팀빌딩, 뭐 정부 지원 사업 이런 문제까지 이제 한꺼번에 다 있었거든요. 중간에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때려칠까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다가 결국 이제 몸에 막 병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투자한 그런 돈들이. 돈을 투자하셨어요? 네.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공중에 확 분해될, 네, 빚으로 남을 그런 돈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제조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반 시설을 구비하는데 비율이 이제 큰데요. 그래서 기존에 뭐 광명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는 이런 설비비나 뭐 제반 시설 구입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자본으로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에게 좀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12월까지만 뭐 최선을 다하자. 그래, 1월까지만 좀 열심히 해보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못하면 포기하자. 뭐 정부 지원 사업 안 되면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제 뭐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을 했죠. 이제 정말로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좀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솔직히 말을 했죠. 그리고 문제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자 하니까 주변 분들이 기꺼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구글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요 하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함께 팀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났고 또 사무실도 생겼고 또 작업실도 생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닥칠 일들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처럼 결국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창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대표님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져서 숨죽이고 들었는데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 2016년이니까 4년 전에 퇴사를 하신 이후로 출강도 하시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제조업 창업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이가 이제 특별한 속도로 자라고 있고 둘째도 5살이니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나이인데 도대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신가요? 집안이 완전 개판이고요. 네. 완전, 네, 장난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들 다 이제 경제생활 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남편이 뭐 다행히 출근이 조금 늦고, 퇴근이 이제 정시 퇴근을 해서 좀 유연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 돌보기에 조금 아쉽고 힘든 점은 좀 많이 있죠. 작년에는 또 큰아이가 1학년이어가지고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창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 단계라서 제가 좀 시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었는데 교육을 제가 받거나 혹은 뭐 출강을 나갈 때는 아이를 거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옆에서 뭐 아이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뭐 책을 보거나 뭐 중간중간 뭐
뭐 어디를 다녀오거나 이제 그랬고, 혹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 친구 엄마들이 봐주기도 했고. 근데 사실 육아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남동생이거든요. 진짜? 네. 여동생도 아니고 남동생? 네네, 남동생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남동생이 좀 주중에 휴일을 이렇게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게 좀 제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의 스케줄을 좀 네.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대박. 네. 그래서 또 작은 아이는 또 5살이 되니까 또 어린이집에 다녀서 조금 늦게 하원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남동생, 뭐 남편, 뭐 친정 부모님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어요. 주말 강의는 제가 또 미리 뭐 친정에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좀 험난하네요. 네. 그래도 가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합심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뜻을 좀 펼칠 수 있고, 또 가족들은 제가 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좀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것들이 또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또 많이 커가지고 엄마 일을 좀 잘 이해해주고 있는 편이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또 필요하고 온 가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남동생분은 멀리 장가가면 안 되겠어요. 당분간 이렇게 장가간다고 하면 좀 약간 긴장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조카 네. 봐주겠다면서 살짝 꼬시고 있긴 한데. 네. 네.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만큼 더 수익 부분에 이제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하고 가족들도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내가 좀 돈을 못 벌면 좀 약간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네네.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광명시 뭐 여성 창업 지원금 받은 거는 그걸로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는 이제 안 되는, 오히려 더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제조업의 특성상 특정 뭐 제품을 이제 제작하고 유통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구비해야 하는 설비비, 구축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그런 후속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모르고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걸 받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금이나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인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보시면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한 푼 한 푼이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세금이 되게 또 나중에 보면 세금이 되게 큰 경우가 있거든요. 내야 될 세금이. 그래서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저도 3개월 차이기 때문에 아직 뭐 손이 분기점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환경을 위한 그런 에코 디자인, 또 컨텐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명 경기문화창조 허브에 입주를 하고 나서는 다양한 뭐 납품건이나 뭐 강의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하고 다양한 멘토링이 계획되어 있어요. 경기도 광명에 에코 특화 사업에 제 사업의 목적을 잘 부합시켜서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각종 지원금과 멘토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해서 커피 찌꺼기라는 그런 아이템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좀 확장시키는 것이 위로상점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나요? 네. 정말 이 창업에는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일단 있어야 하고, 그 존버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생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디나. 네. 네네네. 그래서 정말 버티기를 잘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셜 미션 혹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 창업가 위로상점 고유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110는 육아와 함께 나 자신도 키워가는 엄마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어색해. 이 부분이 딱 약간 오글거려.